한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최강 엘로끼 2024 시즌 정규 시즌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송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요라고 하기보다 잠요 라고 해야 할 거 같고 근데 얼굴 빨개졌어. 네. 야구는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임모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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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본인이 오프닝 멘트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국 시리즈를 노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모함하는 팀을 모함하는 소리가 아닌가. 자, 드디어 이제 시즌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9월 29일 날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LG는 다 끝났죠. 경기를. 저희는 끝났습니다. 네, 어제부로 최종전이 마무리가 정규 됐습니다. 시즌을 LG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 기아는 이제 NC와의 마지막 홈 경기를 이제 내일 월요일 경기지만 남겨놓고 있고요. 롯데도 끝났나요 지금? 롯데는 해령구가 와야 되는데 오늘 해령구가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못해가지고 롯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뚜뚜뚜뚜뚜뚜뚜. 그러면 이걸 기다리는 김에 롯데도 지금 한 경기가 남았나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도 이제 최종전을 남겨져 있고 순위가 이제 대부분 확정이 됐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뭐 아시는 대로 2024 시즌 정규 리그 좀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고 삼성 라이온즈가 2위, 그렇죠. 트윈스가 3위. 두산 베어스가 4위.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 봅니다. 5위를 놓고 지금 그렇죠. 각 축전이 벌어지고 있죠. 5위 끝장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KT가 경기를 끝내가지고 현재로서는 5위에 있습니다만은 SSG 랜더스가 한 경기를 남겨놨어요. 만약 그래서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랜더스가 이기게 되면은 양 팀이 끝장전을 해요. 그렇죠. 무승부 숫자까지 갔기 때문에 야, 이런 두 팀의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 경기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 보너스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경기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왜 예전에 몇 년 전이었죠? 한 2년 전, 3년 전이었나? 삼성이랑 KT가 네. 그렇게 경기 끝장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또 화제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한화, 롯데, NC, 키움은 이제 올 시즌은 가을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팀들이 됐습니다. 바이바이. 자,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뭐 한 2년 전에 우승을 했던 뭐 당시 랜더스처럼 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했잖아요.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막 1위를 그쵸. 지주하고 달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1위 자리에 오른 후부터는 그렇죠. 사실상 많은 위기를 겪어내고 버텨내면서 1위 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우승은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혜태가 아닌 기아의 우승을 생각을 해보면 2009년이랑 2017년 이렇게 두 번 정규 리그랑 한국 시리즈를 이제 기아의 이름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타격도 타격이었는데 정말 선발 투수진 라인업이 탄탄했습니다. 1에서 4 혹은 1에서 5 선발까지 정말 탄탄한 선발 투수들 외국인 2명 다 잘했고요. 그런 투수의 힘도 보태져 있는 그런 시즌들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좀 선발 투수 라인업이 좀 많이 박살이 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데도 우리는 박살났었다. 뭐 방망이에다 뭐 칠하나 봐. 아, 진짜. 엄청난 공격 야구를 바탕으로 타팀 팬들도 기아랑 하면은 올해는 좀 많이 그쵸. 정말 무서웠다. 힘들었어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타격의 힘 그리고 이제 김도영 그 슈퍼스타의 탄생이 있었죠. 김도영 선수의 이제 완벽한 성장까지 그쵸. 이뤄내면서 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야구로 기아가 예전에 혜태 시절도 그렇고 이 정도로 공격력으로 찍어 누르는 시즌이 제 기억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사실 작년 우승팀이잖아요, LG는. 그렇죠. 작년 우승팀한테 내년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재패죠. 내년은 준우승입니다. 이러면은 미친 사람들이죠. 그렇죠. 때문에 LG 트윈스의 올 시즌은 과연 어떨 것인가. 또 작년에 주장인 오주환 선수가 그렇죠. LG 왕조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자, 그랬지만 아직 왕조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올 시즌에 LG 어땠습니까? 일단은 올 시즌에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을 살펴보면은 올 시즌에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베테랑들의 부진, 박혜민 선수, 오지환 선수, 김현수 선수의 부진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많아서 시즌 초반부터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웠다. 근데 염 감독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생각해 보니 작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 또 29년 만에 우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대단했죠. 행사랑 뭐 어떤 그런 미디어 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 시즌을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승팀은 그런 것들이 있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자주 우승을 하는 팀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좀 덜하거나 아니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조절이 됐을 건데 저희는 작년에 29년 만이라는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써서 했기 때문에 선수들도 흥분한 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고 미디어도 함께 흥분하고 우리 팬들도 흥분하고 그래서 약간 본분을 놓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올해는 베테랑들의 부진이 좀 심했고 그래서 좋았던 점은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 정도는 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 어찌 됐든 간에 베테랑들이 아웃돼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베테랑들이 애매하게 잘해주면 그 교체 시기나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이 시도하는 시기가 자꾸 늦춰진단 말이죠. 특히나 이런 위치에 있은 상황이면 아예 하위권이라면 그냥 그래 우리 리빌딩을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상위권 정도 되는 팀들은 항상 어찌 됐든 그 시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 승 한 승이 중요해서 모험보다는 이제 보험 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시도를 해서 예상하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좋은 게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지금보다 더 탄탄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봤습니다. 베테랑들 부진했다 LG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뭐 기록 자체를 놓고 보면은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세부 기록을 보면은 올해가 더 좋은 부분들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김현수 선수는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을 남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니까 가을을 타나 봅니다. 시즌 내내 조금 부진하다가 가을쯤 오니까 이제 세탁을 했다. 네, 이제 슬슬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는 게 김현수 선수한테는 또 올해 유난히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하고 여름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덥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이제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좀 많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많이 부진하고 박혜민 선수도 그래도 올해 박혜민 선수가 3년 연속 전 경기 출전했거든요. 네. 진짜 대단해요. 445경기를 연속 출전했는데 근데 타격이 부진해서 원래는 그래도 아무리 기복이 있다고 해도 2할 8푼대 정도를 쳤었던 선수인데 2할 6푼 3리로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OPS가 지금 최하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박혜민 선수 부진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비 부분에서 좀 보완된 게 있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에 염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무리 그 훈련할 때 일단 신예들은 뭐랄까 억소리 날 거 각오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마무리 훈련에 오지환, 김현수, 박혜민 데려갈 거다. 오지환 선수는 성적도 좀 많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출전 경기 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작년보다도 20경기 가까이 결장을 했고 타율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까지 고타율을 기록하는 타자는 아니었지만 2020년에 3할을 기록한 이후로는 쭉 떨어지면서 21년도 2할 오픈 4리에 의해서 올해도 2할 오픈 4리 좀 많이 낮네요. 타율이. 그 수비 부분에서도 조금 에러 같은 경우는 많았죠. 작년보다 줄기는 했는데 경기 출전 수가 20경기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단 2개가 줄었을 뿐이니까 오히려 경기당 수비율이 조금 부진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LG 트윈스는 어쨌든 오지환 선수의 후계자를 찾는 게 이제 앞으로 큰 일 중에 그렇죠.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올해 또 그래도 좀 특별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롯데는 어떻게 보셨어요? 롯데는 사실 올해
뭐 빅터 레이스 빼고 뭐 할 얘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김태형 감독님의 이제 부산에서의 활약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선수단 스쿼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거를 저는 계속 제가 그 좀 롯데는 좀 그쵸. 그런 게 아니냐 강조했죠. 롯데 팬들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그 팀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스타크 플레이어들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는 아직은 또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국에 데뷔한 외국인 타자에게 이렇게 많이 전적으로 의존을 할 정도로 공격력이 아주 지금 부진한 상황이었고 부진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투수진 같은 경우도 새 얼굴들 발굴이 조금씩 아직은 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 또 이제 조금 잘할 법하고 좀 기량이 만개하지 않았나 싶었던 선수들이 또 뭔가 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좀 네. 대외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 아마 올해 롯데 선수들에 대한 파악은 모두 다 그렇죠. 모두를 다 데이터 끝냈을 값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다 하고 네. 내년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엄청난 좀 돌풍과 개혁의 바람이 전체적으로 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저희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모 방송국 그 뉴스 멘트가 그랬다면서요. 롯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예. 뉴스 멘트가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레이에스라는 사실 덩치를 보면은 되게 이제 장거리 타자 파워 거포형일 것 같은데 지금 최다 안타 경신을 눈앞에 네. 볼 정도로 한국에서 엄청난 안타 행진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스위치 히터라는 또 장점까지 곁들여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시즌 내내 타자 쪽은 김도영 선수 뭐 우리 선수긴 합니다. 워낙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네. 김도영 선수에 대한 미디어나 팬들의 관심이 좀 집중됐던 것에 비하면은 레이스의 최다 안타 경신 행진이 조금 묻힌 감은 있지만 충분히 그에 뭐 못지않은 그렇죠. 대단한 활약이었다.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같은 경우도 김원중 선수는 여전히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저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렇게 애매한 등수로 항상 이 자리에 네. 머물러 있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독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김태형 감독님이 과연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많은 부분 물론 당연히 엄청난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네네. 내년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건지 그리고 네.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것은 지속될 네.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가 내년에 성적을 내려면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그쵸. 생각해요. 선수단 구성도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진짜 아직도 이대호를 찾지 말고 그럼요. 이대호 같은 선수를 돈을 주고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거나 키우거나. LG 트윈스나 롯데자이언츠나 LG가 작년에 이제 거의 29년 만에 우승을 하고 지금 롯데가 그거보다 2년 더 걸렸죠. 더 예. 못 하고 있죠. 근데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된 히스토리를 쭉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요. LG가 체질 개선을 우승을 조금씩 하면서. 맞아요. 하기까지 꾸준히 가을 야구를 나가왔고 스쿼드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선수단 지위를 높여가면서 언제든 우승을 하지 못했던 작년, 재작년, 그전년도 시즌도 우승 후보로 꼽힐 정도의 전력을 갖추었다가 그 2년도 실패를 겪고 그 다음에 가을 끝에 그 도전 끝에 우승을 한 거예요. 맞아요. LG 같은 경우는 체질 개선을 하면서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롯데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 팀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꾸준히 가을 야구를 나가기라도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30년 지나갔죠. 이거는 선수단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초특급 스타 플레이어를 돈 주고 그렇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선수를 중심으로 만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김태형 감독님 우승밥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거 지도력 결합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올해처럼 또 운영을 하고 선수단 구성 이렇게 한다? 저는 내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근데 차라리 만약에 똑같이 운영이 된다면 내년에 아싸리 떨어지는 게 낫지. 또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네. 롯데는 진짜 앞으로 희망이 없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순위에서 계속 놀았던 한화가 그쵸. 저는 결국은 이런 게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지금 보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FA를 데려오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류현진 선수 다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7위로 마무리가 됐죠. 그 한 단계 지금 차이지만 이거 지금 한화 그 하는 방식을 참고를 잘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한 계단 차이지만 나중에는 그쵸.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NC나 키움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예. 롯데는 지금 좀 하여튼 좀 내년에는 시스템도 네. 문제가 있고 선수들의 네. 문제도 있고.
김태형 감독님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감독님도 뭐 분명히 뭐 이제 지적받을 일들이 있겠지만 자 우리 그러면- 선수들 한번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뭐 이 선수를 빼놓고 어떻게 이번 시즌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땀시 살아야 그죠? 김도영 선수가 제 생각을 저도 많은 기대를 했던 선수였지만 대부분의 팬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기량을 가진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30-30이 아니라 40-40을 노리게 될 거라고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쵸. 이제 뭐 40-40이 사실상 힘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38개 홈런에 예. 40개 이상의 도루 거기에 타율 부분도 3위 그다음에 OPS 그다음에 뭐 WAR 모든 세부 지표 부분에서 타격 부분에서 전부 다 상위권에 오르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요. 그리고 사이클링 히트도 했죠. 그렇죠. 즉 이제 그 야구에서 야수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는 홈런을 엄청나게 치거나 아니면 홈런도 잘 치고 발도 빠르고 그렇죠. 이종범 스타일. 그렇죠. 거기에 수비까지 잘하고 이런 좀 다양한 툴을 가진 선수들이 보통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거든요. LG 트윈스에서 그런 선수가 예전에 박용택 선수가 네,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예. 오지환 선수도 그런 유의 선수로 커 온 거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가장 사랑을 받고 팀에서도 주축이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김도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또 오랜만에 뽑았던 1순위 야수기도 했고 투수가 아닌 그 문동주 선수를 그쵸, 보내고 거르고. 왜 하늘은 같은 연도에 문동주와 김도영을 그것도 광주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한 명을 우리가 선택을 못하게 했냐면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강속구 투수를 뽑아야 되는 게 더 맞다라는 게 사실 보통은 팬들의, 그렇죠. 예. 그 야수는 인식이었고. 언제든지 키울 수 네. 있지만 요즘 야구에서 신인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야수를 뭐 옛날에 이종범을 뭐 생각을 한대지만 그렇게 키우는 거 요즘 쉽지 않다. 빡세다. 그쵸. 그런데 데뷔 3년 차 만에 이런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여러 견제를 좀 당하다 보니까 사고도 좀 많이 예. 맞으면서 부상 위험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실책이 좀 많았다는 점. 실책도 30개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최다 실책을 기록을 했고요. 유격수가 아닌 3루수로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유격수가 아닌데 3루수로서 실책이 그렇게 많은 거는 물론 좀 3루도 최근에 그 그쵸. 타격 그런 핫코너가 돼가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리고 요즘의 야구 추세들을 감안하면은 1루나 3루 쪽으로 빠지는 강습 타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실책 개수는 너무 많았다. 이거는 본인도 아마 분명히 내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도영 선수가 선수 생활하는 내내 올해처럼 홈런 많이 치면서 발까지 빠른 선수로 지낼 수는 없어요. 지금 20대 초반에 아주 피지컬적으로 왕성하고 진짜 돌도 씹어먹을 나이니까 가능하지 결과적으로 더 오랫동안 사랑받고 스타가 되려면은 저는 수비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너무너무 대단했고 아직 이 선수가 2003년생이라는 거 내년 내후년에는 더 괴물 같은 성장을 하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아 팬으로서 바람은 뭐 친구랑도 이제 기아 팬이 친구랑도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그만 하라는 얘기.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여기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제 드론이에요. 예. 요즘 오케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까먹었잖아요. 자, 내년 내후년 생각하면 네네네. 더 괴물 같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친구들 팬들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한 기아 타이거즈 한 두세 번 더 우승시키고 미국 가자. 나쁘지 않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선수로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욕심 부려보자면 일본에 오타니가 있으면 한국엔 도영이도 있다. 이런 정도로 좀 계속 가줬으면 하는. 뭐 지금 당연히 뭐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는 50, 진짜 50을 하는 선수니까 뭐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리고 거기는 부담스럽지만. 투수로도 너무 잘하잖아요. 올해 투수를 안 하니까 타자로서 이렇게 괴물이 예. 되고 한 선수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언급을 할 정도로 이제 그쵸. 김도영 선수가 가능성이 이제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한국 적어도 KBO 리그에서는 이제는 MVP급의 선수가 됐다라는 그렇죠. 것을 증명을 한 시즌이었고 팀도 그에 맞춰서 1위라는 결과까지 냈기 때문에 사실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네.
젊디 젊은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다. 너무 좋죠. 진짜 너 때문에 하는 거지 진짜로. 네. 이렇게 김도영 선수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도영 선수한테 이번 올해 뭐 실책 얘기했지만 물론 그건 보완해야 할 점이니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쟤한테 뭘 더 바라냐. 약간 욕심이 나. 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작년에 전 진짜 너무 부러운 건 그 김도영 선수의 멘탈. 작년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네, 작년이 좀 힘들었죠 사실. 네, 근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거를 견뎌내서 이렇게 부활을 한 거잖아요. 날개를 네.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 미국에 가 있는 모 선수를 생각해 보면은 선수들의 멘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도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 정도로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선수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팬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감독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그 어린 친구가 알아서 마음을 잘 다독여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는 그게 가장 네.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팀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투타를 이끌어가는 선수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라는 성적을 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젊은 선수들한테 앞으로에도 그 시즌을 이끌어 나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김도영 선수 아직 2003년생 젊은 나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 뭐 윤도현 선수 역시 동갑내기 선수고, 그다음에 뭐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붙박이 마무리 투수인 정혜영 선수가 아직도 2001년생입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타이거즈 역대 그런 세이브 기록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또 선수기도 하고요. 여전히 20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요소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고, 이제 곧 이제 언제 은퇴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우리 형우 형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근데 아직도 나선범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인 타자들을 통해서도 뭐 보강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튼 이제 베테랑들과 이제 이 젊디 젊은 선수들의 신구 조화가 올 시즌 굉장히 괜찮았고 그 조화를 이뤄낸 이보모 감독님, 지금 뭐 KBO 최고 젊은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바로 1위를 기록을 해버리셨죠. 한 살밖에 안 어린 오승환 추신수 선수가 아직도 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히 젊은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그렇죠.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을 잘 이끌어왔다. 네. 물론 뭐 그 와중에서 많은 부침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진짜 잊고 싶은 그지 같은 경기도 있었고. 당신네 잠실 라이벌한테 우리 30점 쳐먹은 적 있잖아요. 롯데한테는 15대 1인가 14대 1로 이기고 있다고 비기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초보 감독님의 그런 어떤 한계가 그죠. 나온 예. 경기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정규 시즌 레이스를 1등으로 우승했다. 끝났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랑 시너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만 보면은 회사 꼰대 같이 생겼는데 되게 아니신가 봐.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이렇게 또 다독여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선수들이랑 함께 지합작 한번 기아 왕조를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당연히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 나가시기를 기원을 해보겠고요. LG는 올해 선수단 얘기를 하면은 LG만큼 또 할 얘기가 많은 팀이 있나? 전 저는 또 그렇게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선수가 네. 두 선수가 있어서 이제 네네네. 어떤 선수를 누굽니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정규 시즌을 얘기하면 오스틴 딘 선수를 아. 빼먹을 수가 없죠. 인간 솔가 진짜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솔가 한 20억 주세요. 진짜 연봉을. 그쵸. 네? 줘야 되죠. 줘야 되고 올 시즌에 KB리그 전체 타점 부문 1위예요. 네. 그리고 8월에는 월간 MVP까지도 했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30홈런 100타점. 네, 30홈런 100타점. 우리 구단 역사상 아예 없었던 기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그냥 뭐 오스틴 딘 선수가 외국인 김현수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우리는 만족한다. 그리고 워낙 선구안이랑 이제 네. 그 타격이 좋다라고 컨택 능력이 좋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장타 조금
뭐 부족해도 그래도 그 정도만 해줘도 우리는 충분히 왜냐면 워낙에 그 외국인 투수나 타자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웬걸 저희가 이 3위를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았나. 그래서 네. 오스틴 딘 선수를 꼽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틴 딘 선수가 그 우리나라 이제 KBO 리그의 외국인 스카우터들 특히 이제 타자 쪽 스카우터들한테 한국에서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선수의 그 스타일을 정립을 시켜줬다고 저는 네. 그렇게까지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일단 미국에서는 사실 뭐 메이저리그급에서 레귤러 멤버가 될 수 있는 선수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 아래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LG에 오기 전에도 늘 구애를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실제로 LG까지 들어오기까지 전에도 갑자기 뚝 온 게 아니라 계속 오퍼를 넣었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 무대가 맞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장거리형 타자였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잠실을 홈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30홈런을 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걸 증명을 한 그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하셨던 성구안 네. 출루율 지난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우주환 선수의 3런 홈런을 만들어낸 그 아, 극적인 그쵸. 3런 홈런을 만들어낸 거는 오스틴 딘 선수의 그 전타석 볼넷은 좀 야구 좀 보는 사람들한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 타자는 그 상황에서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데려오는 게 맞고요. 거기서 붕붕이 돌려서 삼진 당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욕은 먹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 그래도 이렇게 되죠. 속에서는 어떤 사람 그래 너가 그러려고 오내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참고 볼넷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고 그렇죠. 그게 당시 또 한국 시리즈 때 컨디션이 좋았던 오지환 선수 갑자기 홈런까지 이어졌는데 쟤는 앞으로 한국 무대에 남아 있는다면은 성적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더 엄청난 성적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농담이 아니라 LG 트윈스 프런트는 한 20억 원 준비해. 그렇죠. 어디서 구해 이런 애들을 또 붙잡아서 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는 네. 바람. 그리고 나이도 93년생이니까 아직 더 할 만하죠. 충분히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나이고 더 애기들도 기량이 있고. 오를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켈리를 보내긴 했지만 또 다른 켈리 같은 또 장수 용병이 충분히 그쵸. 될 수 있다. LG 트윈스 팬들한테 이 정도면은 명예 좀 서울 시민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하여튼 오스틴 선수는 당연히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선수 또 누가 있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선수들 진짜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그 항상 고민했던 선수 중에 하나는 포수 이주헌 선수. 그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 선발전이었나요? 그 그러니까 데뷔전. 데뷔전. 네. 데뷔전이었고 26일 키움전이었는데 네. 4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한 선수예요. 그래서 데뷔전에요? 데뷔전에서. 근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제2포수로 네. 김범석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하려고 해서 기회도 많이 주고 네. 이제 범바오라고 불리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주헌 선수가 이제 퓨처스리그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주헌 선수를 기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날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주헌 선수가 배터리 호흡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염 감독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년에 박동원 선수가 만약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질 경우 이 이주헌 선수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대놓고 김범석과 제2포수를 놓고 경쟁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김범석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위기를 본인이 자초한 게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이주헌 선수가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데 군필입니다. 어린 나이인데 군필입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하셨네요. 그래서 사나이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뭐람? 이게 왜 갑자기 선물 같은 그렇죠. 이런 아이가 특히나 포수 제대로 된 포수전, 포수 그쵸. 키워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팬들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제2포수가 네. 없다. 계속 이제 유강남 선수가 이제 가고 박동원 선수가 다행히 그 오고.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언젠가는 보내줘야 되고 그 그렇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하냐라고 했을 때
딱히 언급되는 선수가 네. 없고 김범석 선수에게 맡기자니 조금 불안한 면이 그 없지 않아 2차 있고. 드래프트로 김기현 선수 두산으로 보낸 것도 사실은 이제 김범석 선수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김기현 선수는 지금 두산 가서 꽤 레귤러에 준하는 멤버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범석 선수는 사실 공격력에서는 뭐 인정을 좀 받지만 아직 탄탄한 수비력을 가진 포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이주원 선수 같은 젊은 포수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뭐 그가 평가를 보니까 또 네. 그 포수가 그 주자를 향해서 던지는 그 시간이죠. 네. 그 글러브에서 빼서 던지는 시간 팝타임이라고 하는데 팝타임이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네. 갑자기 5년 후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거기다 심지어 반짝하는. 군대를 갔다 왔어?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태까지 야수들을 얘기했으니까 네. 손주영 선수 올해 5선발. 굉장히 꾸준히 활약을 해줬죠. 네. 손주영 선수가. 그래서 네. 올해 이제 풀타임으로 선발로 나오는 게 첫 음. 시즌이었는데 첫 시즌에 규정 이닝 다 채우고 3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어허. 평균 자책점이 좌완 투수 그러니까 이 규정 이닝을 다 채운 좌완 투수 중에서는 1위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류현진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 양현종이라든가. 네. 를 이제 이긴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 이거는 그쵸.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팀으로서도 도 그렇고 네. 물론 10승을 채우지는 못했는데 10승은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이제 막은 것도 없잖아 있었고 그냥 평균 자책점 리그를 전체로만 봤을 때도 8위이고 네. 그 국내 선수로만 따졌을 때는 원태인 선수 다음으로 2위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 특히나 이렇게 많이 선발이 이제 누가 채워줄 것이냐 이렇게 위기가 있었을 때 네. 너무나 잘 해줬고 그래서 참 앞으로 이 손중 선수가 어떻게 클지 기대가 되고 올해 LG 경기가 몇 년 전 경기들하고는 조금 달랐거든요. 이유는 원래는 저희 LG의 가장 큰 장점은 불펜 놀이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불펜을 기용을 하면서 이제 후반에 그래서 약속의 8회도 만들어지고 했던 건데 올해는 저희가 불펜진들이 다 빠져나가고 혹은 부진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발 야구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약간 팀 자체도 체질 개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친구들도 발굴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주영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작년 성적을 비교해봐도 올해 너를 대놓고 키우겠다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네. 지금 기록이 아예 다른데 작년 이전들과도 비교를 해봐도 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2023년, 2022년에는 단 3경기만 나왔던 선수예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보니까 이 선수도 똑같이 아까 이주원 선수처럼 현역으로 네. 갔다 온 선수가 아직 98년생 나이도 젊기 때문에 올해 보여준 이 가능성을 내년에 또 이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렇죠. 지금 최근에 약간 좀 계보가 끊긴 듯한 국내 좌완 에이스의 예. 계보까지도 한번 이어볼 만한 선수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한 선수 더 얘기한다면 김진성 선수. 뭐 잠깐 살짝 좀 뭐 분탕질도 하셨습니다만 했지만 뭐 팀 내 최다 등판 70경기 나와서 최다 홀드 26개를 기록한 선수이고 94년생 아니고 04년생 아니고 84년생이죠. 네. 거의 만 대단합니다. 39세이신데 이 3위를 버티는 주역에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너무나 잘 해준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제 앞으로 가을 야구 조금 전망 좀 해볼까요? 각 이거 팀의 아주 전망. 중요하죠. 사실 5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직 그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두산 베어스와 이제 와일드카드전을 5위 팀이 한 후에 그렇죠. 뭐 지금까지의 전력이나 혹은 만약에 5위를 위한 끝장전이 펼쳐진다고 하면 할수록 두산한테는 더 유리할 겁니다. 그쵸.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전반적인 최근의 기록들이나 그다음에 뭐 상대 전적 등등을 고려했을 때 두산 베어스가 사실상 LG랑 잠실 더비로 준 플레이오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는 상대적으로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준 플레이오프가 올라오는 팀들 두산, KT, SSG는 저희가 상대 전적이 앞서요. 그럽니까? 어떻죠?
혹시 뭐 좀 뭐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일단 네. 앞서기는 한다. 앞선다. 그게 중요한 거 두산은 아니냐. 작년부터 우리한테 이제 안 된다. 두산이 사실 그 한동안 특히나 이제 그 15시즌, 16시즌을 2연패를 했었잖아요. 그때 두산이 그 시기쯤만 해도 LG 트윈스가 막 12경기 하면 11경기 패 그쵸 하나 그때 승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예요. 예. 그때 야구 열심히 본 팬들한테는 지금 LG가 두산보다 상대 전적이 좋아 이러면 말이 돼?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는 두 팀의 상황이 좀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우승도 우승이지만 그 전년도부터 해서 사실 그 전체적으로 조금 팀 사이클이 내려가는 두산에 비해서 LG는 우승을 네. 향해서 이렇게 쭉 우상향을 그리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때쯤 시점을 기점으로 상대 전적에 좀 역전이 있었던 것 같은 건 사실이고 더 이상 LG 선수들이 두산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네, 건 맞아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크죠. 사실 심리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KT가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네. 조금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KT가 뒷심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뭐 두산과 SSG나 저희 팀이나 어느 정도 이제 시즌을 지나오면서 평균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 전적이 그래도 대체로 맞다. 대체로 어떻게 굴러갈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KT는 뒷심이 강해서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약간 변수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KT가 올라오면은 요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힘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전을 진출하게 돼서 만약에 삼성이랑 붙는다 그러면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위로 만족하자. 그래서 저 기대도 안 했거든요. 뭐 한국 시리즈 뭐 얘기하는 거 기대를 안 했는데 최근에 조금 기대감을 갖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부상에서 나갔던 선수들이 다 복귀했습니다. 문성주, 신민재가 복귀를 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연승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가 28일이었는데 28일 토요일 삼성전에서도 저희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최종전과 최종전 앞에 있었던 경기들은 어떤 베테랑들이 나오는 그런 경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신예들을 위주로 치러지는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네.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어차피 서로 똑같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묘하게 길잖아요. 기다리는 네, 시간이. 네. 그럼 우리한테 진 거를 한참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요일에 지면 월요일까지 기분이 나쁘다가 화요일 경기를 봐야 되는 것처럼 이때 끝나는 최종전에서 져가지고 그 진 기분 상태로 플레이오프전에 만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그래도 희망의 씨앗이 있지 않을까. 사실 기아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 정도는 최근에 우리나라 이 가을 야구 그 토너먼트 특성상 1위로 먼저 진출한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그쵸. 없는 구조라서 뭐 전력을 떠나서도 그 구조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LG와 두산의 좀 플레이오프가 LG가 유리하고 LG가 더 많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되게 변수가 많은 맞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지금 LG 트윈스 플레이오프 두산이랑 하게 되면 1선발 누굽니까? 아직 안 정해졌죠. 누가 나와요? 안 정해졌어요. 두산이 있어요. 곽빈이 있잖아요. 솔직히 곽빈 나오는 경기에서는 두산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첫 전초전이었던 승리- 경기가 있었죠. 저번에 두산이랑 LG랑 그 일라이저 에르난데스랑 곽빈 맞대결이었는데 갑자기 헤드샷 날라고 퇴장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있다니까. 사실 에르난데스가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이제 그렇죠. 켈리를 내보내고 데려왔는데 영 지금 현찮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두산도 뭐 발라조빅이나 블랜든 이런 외국인 투수들이 거의 내년에 못 보는 수준이에요, 얘네들이. 엔스도 사실 모르겠잖아.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아직까지 1선발을 못 정하고 있지. 네, 외국인 투수들이 나와서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1, 2선발을 하는 게 맞아. 켈리가 아무리 못했어도 이런 경기에서는 1선발 역할을 해줄 거죠.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산이 서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 팀 다 포함을 해도 두산에서 곽빈 맞아요. 오히려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손지용 선수가 차라리 계산이 살짝 선다고 나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근데 그날 경기가 그 에르난데스가 퇴장 당하고 막 선수들 막 나와서 계속 몸도 못 푼 투수들 나와가지고 엄청 털렸잖아요. 근데 더블헤더였잖아. 네. 근데 그럼에도 다음 2차전 경기를 이기더라고 LG가. 그냥 내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이상한 개떡 같은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LG 선수들이 두산 선수보다 낫다. 그렇죠. 라는 거는 전체적인 맞는 것 같아요. 뎁스가 좀 괜찮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엄청난 이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양석환 같은 선수들이 조금 이제 LG 입장에서는 네.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양석환 선수나 김재환 같은 거포들을 잘 틀어막는다. 그러면 또 LG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 외에 이제 오스틴 선수는 이제는 가을에 켈리 역할을 이 양반이 이제 그쵸, 야수로서 해주겠죠. 해줄 것 야수로서 같아요. 해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LG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면은 한간의 그런 예상과 그렇죠. 다르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난타전이 가을 야구에서도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까지 한번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LG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삼성과 맞붙을 텐데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올해 어땠습니까? 저희가 열세입니다. 열세입니까? 예. 어느 정도 열세였죠? 꽤나 열세입니다. 꽤나요. 예. 그렇다면 LG는 그 가장 유의하게 윗단계에 있는 두 팀에게 모두 맞아요. 다 열세를 탈탈. 겪었다. 기아한테는 사실상 뭐 찍소리도 못했죠. 그렇죠. 네, 거의 뭐 LG 팬들한테 야구 얘기를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아니 심지어 뭐라 네. 그랬냐면 염 감독님이 그때 8월 16일 잠실 경기 있잖아요. 네. 잠실에서 펼쳐졌던 기아 LG 경기. 네. 그게 두고두고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2위였던 상황이고 4게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네네네. 때였어요. 그때 네네네. 붙었는데 네. 그때 첫 경기에 저희가 역전패를 당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리 3연전을 아하. 다지면서 그때군요. 2위랑도 빠이빠이가 되면서 네. 지금 여기까지 주저앉게 네. 된 건데 네. 염 감독님이 그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합니다. 되게 그 순화해서 표현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기아한테는 조금 많이 열세였던 거는 사실이고 삼성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된 건데 네. 왜냐면은 기아 삼성이랑 붙었을 때는 계속 연패가 되거나 아니면 루징 시리즈를 갖고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3위를 하겠죠. 이겼으면은 뭐 저희가 2위라도 네.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보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타격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불펜진이 없다. 두 번째는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타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까 하다못해 김현수 네. 선수도 살아나고 살짝 있어요. 빼놓긴 했는데 문보경 선수가 올해 굉장히 100타점. 좀 성적을 많이 좋게 냈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LG 트윈스의 4번 타자가 이제 그렇죠.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을 야구에서 좀 더 그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를 한다면 앞으로 LG 트윈스를 이끌어가는 타자는 이제 문보경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과의 경기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딱 마지막 어제 최종 28일 최종전 삼성전을 했었을 때 그때 그 100타점까지 5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6점을 채워서 101타점으로 100타점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홈런을 노려서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부분도 기대가 될 수가 있고 네. 계속 잘해주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홍창기 선수. 홍창기 네. 선수가 지금 출루 왕이에요. 김도영 선수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출루할 수 있는 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타점 기록을 잘해주는 타자가 있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염 감독님도 이제 포스트 시즌에는 타격에 더 중점을 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맞습니다. 계셔서 삼성전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특히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 LG 솔직히 별로 오히려 두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적은 팀이지만. 그렇죠. 올해 유독 두산한테 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 그 기아 타이거즈가 그 상대 전적 열세를 기록한 팀이 두 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산과 랜더스입니다. 네. 랜더스를 상대로 이제 6승 10패를 기록을 했고 두산한테는 공교롭네요. 6승 1무 9패인데 두산한테는 뭐 열세도 열세지만 그 30점 경기의 충격이 너무 크고 조금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 올드 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기아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사실 기아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의 그 시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는 두산 베어스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아 타이거즈로 보내온 지금 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두산을 상대로 굉장히 껄끄러웠고 굉장히 좋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다행히 2017년 한국 시리즈 때 우리가 꺾어서 다행이지. 네. 만약에 그 기록 한국 시리즈 불패 기록이 한번 꺾일 뻔했으면 나는 그때라고 생각하거든. 그 정도로 두산은 정말 껄끄러운 상대인 게 늘 기아 팬들한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고 올 시즌 이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도 그쵸. 두산한테는 안 좋은 기억들이 많고 네. 또 이승엽 감독님이 유독 우리를 만나면은 더 약간 유독 힘쓰시는 것 같아요. 유독 눈을 더 부라리시는 것 같아. 도끼를 더 품으시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라면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불구경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네, 한국 시리즈 올라오기 제일 어려운 팀 중에 하나지만 LG나 삼성이 올라온 것보다 두산 올라오면 우리 살짝 조금 힘들죠. 신경 쓸 많이 신경 쓸 것 같아. 조금은 아니고 예, 그 정도로 두산은 좀 까다로워서 삼성.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기네 팀 편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쩐지 오늘따라 유독 네. 감싸주더라니. 제대로 되도록이면은 매 경기 한 연장까지 가서 간신히 이기고 5차전까지 다 하시고 올라오세요. 그럼 삼성이랑 두산은 상대 전적이 어떻게 돼요? 삼성과 두산이요. 제가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하지 네, 않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우승 못할 거라면 뭐 준우승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야구 팬으로서 약간 재밌잖아요.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삼성은 일단 LG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이긴 것도 아니네. 백중세네요. 8승 1무 7패였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두 팀이 팽팽했다는 얘기고. 그렇긴 한데 초반에 네. 이게 또 의외네요. 이게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상대로 우리가 12승 4패거든요. 예. 두산한테 삼성이 12승 4패로. 이겨요? 네. 물고 물리네요, 이렇게. 신기하다. 근데 우리는 두산한테 열세잖아요. 그쵸. 음. 이야.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가장 재미를 본 팀이 두산입니다. 어허. 그래서 우리는 약간 껄끄럽다고 말은 하지만 두산 입장에선 삼성 입장에선 제발 두산 네, 올라와라. 지금 삼성 팬이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으면은 저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두산이 올라와야지.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허. 싶을 정도로 어허. 무려 재밌네. 12승 4패라는 절대 우세의 기록을 그러니까 반대로 기아한테는 4승 12패를 당했잖아요. 그 결국 먹고 먹히는 관계로 네, 보면은 그러면 사실 두산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냥 기아가 이기는 거네. 아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준우승해야지. 그러세요. 연합. 이렇게 연합을 이렇게 연합해야지. 어, 어떻게 하겠어. 정치질에 소질이 있으시네. 네. 임모함이 괜히 임모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역시 잘한다. 네. 자 그리고 그럼 어쨌든 이제 LG랑 삼성이 이제 붙게 될 텐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은 상당히 백중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쵸. 만약에 LG가 두산을 상대로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이 백중세 예상대로 정말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맞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최종전이 네. 사실 좋았어요. 큰 점수차도 크게 해서 이겼거든요. 네 그래도 하루라도 좀 빨리 네. 끝내고 좀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선수들의 선발진 특히 이제 투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올해라면은 삼성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지금 순위표로도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아직 5위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네. 5위 한번 맞추기. 아 진짜요? 그 누가 이제 최종전에서 이거는 그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고 둘이 최종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하고 와일드 카드전.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가정. KT 같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근데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랜더스가 더 좋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또 이제 단기전이잖아요. 네, 좀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적 있는 이강철 감독님의 KT가 그래도 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저는 KT 쪽에 손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인데. 아 그렇죠. 네. 그럼 랜더스로 빨리 바꾸세요 지금. 아니 KT랑 랜더스 중에서 KT가 이기고 KT랑 두산 중에서 전 KT가 이기고. 그래요? 오. 두산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사실 두산이 올라오는 게 좋죠. 그래요? 왜냐면 두산은 이번에 아, 확실히 네네, 잡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KT는 약간 껄끄러워요 좀. 근데 작년에 뭐 한국 시리즈 맞붙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때까지 KT한테 약간 유독 조금 거시기 한 게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을 야구에서 KT가 상당히 좀 성과를 얻었던 팀이기도 하고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우승한지도. 그렇죠. 사실 LG 전에 바로 우승한 팀이 네, 맞아요. 전전에 우승했던 팀이 KT였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물론 KT 우승한 다음 해가 SSG가 엄청난 기세로 우승을 했던 것도 있지만 그때 SSG랑 지금의 SSG는 좀 조금 더 또 다른 팀 느낌이고요. 그렇죠. 근데 KT는 그 결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팀의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뒷심발이 하는 게 약간 네, 스타일이 그래서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KT가 아무래도 두산과 이제 최종적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왁카전. 락카전은 두산이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오, 그건- 지금까지 그리고 단 한 번도 5위 팀이 와카전을 뒤집고 올라간 사례가 와카전 도입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난 있는 심지어 걸로 기억하지? 그 5위 팀은 두 번을 연속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승부도 안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1승조차 한 사례도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 작년에랑 막 2016년도에 그래서 네. 제가 약간 그나마 그때 좀 LG가 우리 간신히 이긴 했죠. 우리로서는 그래도 젖잘싸 진짜 그거말로 젖잘싸였는데 진짜 그 정도로 와일드카드전은 5위 팀한테 너무 불리한 그렇죠, 사실 맞아요, 대결 맞아요. 구도입니다. 저는 이 쉽지 구조 않죠. 하에서는 특히나 만약에 KT나 SSG가 그런 단판 승부까지 치르고 온다, 두산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거 근데 일단 그래서 그럼 왁카전은 두산. 네, 그럼 전 이제 KT라고 해야 재밌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정해보고 네. 그거와 별다른 얘기로 네. 그냥 한국 시리즈 나중에 그냥 이거 토너먼트 하면 안 되나? 그래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그 리그의 팀 수가 조금 적기도 하고 이런 시도를 여러 차례 안 해왔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10개 팀 이상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적어도 일본 야구처럼 12개 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그런 게 좀 가능하고 미국은 뭐 30개 팀이 리그를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가을 야구를 뭐 기아가 삼성, LG 우리 그 축구 하듯이 네. 해가지고 뭐 조별 1위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빡셀걸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좀 너무 오래 그리고 가야겠죠? 정규 시즌 1위를 굳이 할 필요가 그래서 없잖아. 그런 필요 그러면. 없죠.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야구는 장기 레이스라는 걸 감안해서 장기 일단 본인들 레이스를 유리하자고. 1위 작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LG 하는데 이렇게 토너먼트 하자고 했어봐 할 거야 안 하죠. 봐요. 내로남불 모함에 특화돼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일단은 5위는 KT가 네.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와일드카드전은 전 두산과 KT. 그래서 어떤 분이 즉 이제 와일드카드전에서 최초로 5위 팀이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사례가 생길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준 되게 플레이오프 재밌으니까. 가면은 어쨌든 저는 누가 올라가든 LG가 그래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LG 삼성 맞대결은 정말 저는 이거는 예상을 여기가 포기했습니다. 여기가 사실 이거는 포기하겠습니다. 맞잘 이게 관전잼이죠. 관전잼. 진짜 이거는 그냥 팝콘 꺼내놓고 옆에서 맥주 먹으면서 예상을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야 이런 경기는 모르겠어요. 그때 요때 한번 삼성 팬 모셔다가 해가지고 우리 같이 보고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중에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어떻게 LG 트윈스를 박살낼 수 있는지 요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1차전 경기 같이 보고 뭐 이런 좋습니다. 거. 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지나서 이제 누가 올라오든 한국 시리즈는 뭐 제 생각에는 좀 약간 김 빠지게 우리가 우승할 것 같다. 맞아요. 그럼 좀 인정할게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갖고 있는 위대한 기록이죠. 한국 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건 뭐 기아 팬들한테 자부심 그 자체거든요. 이거는 팀 팬으로서 어떤 나라의 프로 리그를 찾아봐도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그쵸. 할 정도로 이거 좀 진짜 자부심 중에 하나인데. 과연 V12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전체 나간 횟수 자체는 우리가 제일 우승을 많이 했는데 모두 나가서 우승을 했다는 거는 한국 시리즈 전체 횟수를 나가는 횟수는 우리보다 더 많이 나간 팀이 많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두산이 더 많이 나갔을 걸 아마. 근데 어쨌든 나가면 우승을 그렇죠. 한다. 이거는 두산이 준우승한 적이 많았죠. 준우승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준우승이 뭐야? 이렇게 준우승- 했는데 두산 올라오면 진짜 재밌겠다. 뭐 그래도 이겠죠. 예.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 동공이 좀 흔들리는데? 살짝 흔들릴 뻔했는데 준우승은 내가 기분이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좋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서 언젠가는 기아가 갖고 있는 이 한국 시리즈 무패 기록이 그쵸. 뭐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 한번 깨지겠지. 깨지겠죠.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면 안 돼. 올해 그러면 안 되고요. 뭔가 그 이범호 감독 체제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리는 그런 시작으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약간 왕조 그럼 진짜 시작하는 우리야말로 느낌이죠. 왕조로 시작의 구축할 수 느낌이죠. 있는 그런 기반이 닦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아 타이거즈의 올해
그 마무리를 정규 시즌 우승으로 찍어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고요. 전반적인 KBO 관계자분들도 기아의 우승을 바라죠. 그렇죠. 빨리 끝나라. 시청률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냥 빨리 후다다.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1, 2, 3위 팀이 모두 다 이제 어디 가서 뭐 뒤지지 않는 팬들이라 뭐 기아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엘로끼 하고 팬수 많고 이런 거면 롯데 얘기 안 빼놓지만 제가 예전에 어디 야구 쪽에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파악하는 가장 코어 팬이 탄탄한 팀을 삼성 라이온즈를 꼽더라고요. 무조건. 네. 그래서 아마 삼성은 또 삼성하면 또 이제 왕조 시대 2010년대 열었던 팀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유입됐던 젊은 팬들이 이제 뭐 한 30대 40대가 돼서 올해 다시 야구를 즐기고 또 대구에서 요즘 삼성 선수들 너무 잘생긴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 어린 팬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최다 관중은 저희가 얼마 전에 경신했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는 알겠습니다. 걸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좀 이상한 일정으로 시즌을 오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가을 야구를 놓고도 저희가 또 모여서 이제 또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